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 대체 언제 이를 빼는가입니다. 발치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치과에서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도저히 이게 치료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발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이거 이를 빼셔야 돼요 라고 하면 열에 한 두셋은 수긍을 하시는데 7, 8은 안 빼면 안 돼요 라고 항상 여쭤보세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괜찮은데 이걸 왜 빼지? 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를 빼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여기 문도 있고요. 굴뚝에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치아를 집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발치나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집은 땅 위에 털을 잡고 자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치아로 치면 집의 머리 부분은,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집 부분은 치아의 크라운 부분이고, 땅 속에 있는 부분은 치아의 뿌리 부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집이 어느 정도 이제 태풍이 불어쳐서 굴뚝도 날아가고 지붕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둥들만 남아있고 벽만 살아있는데, 이 정도면은 집을 다시 지붕을 얹어가지고 수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태풍이 불어서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태풍이 불었습니다. 역대급 태풍. 그래서 집이 지붕뿐만 아니라 벽도 날아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집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집을 살리는 건 아니죠. 집을 다시 지어가지고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집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벽을 남기고 벽을 다시 붙여가지고 지붕을 얹어서 집을 짓는 방법, 아니면 남아있는 지붕이 얼마 없으니까 이건 다시 털어내고 새로운 터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방법. 발치를 하는 건 남아있는 벽을 이용을 해서 집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이 있을 때는, 치아로 비료하면 그때는 이제 치아를 살려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남아있는 벽이 너무 약해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남아있는 벽을 헐고 새로 집을 올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이를 빼는 순간이죠. 치아도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이 있는데, 머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심지어 뿌리까지 썩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를 뺄 수밖에는 없고요. 치아가 머리가 다 날아가진 않고 뭐 한 이 정도는 남아있다. 그러면은 썩은 부분은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서 뭐 기둥을 세우고 다시 크라운 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아니라 역대급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잔뜩 내려가지고 터에 해당하는 땅이 너무 물러지고, 집은 멀쩡한데 집을 잡고 있는 이 주변에 땅이 많이 물러져 가지고 집이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어요. 이때는 집이 아무리 건전하게 남아 있어도 집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면, 그때는 차라리 터의 기둥을 박고 땅에다 박아서 단단하게 터를 만든 다음에 집을 다시 짓는 게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치아 주변의 뼈가 치주염에 의해서 녹았어요. 어느 정도 녹으면 잇몸 치료하면서 최대한 유지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이상 녹게 돼서 치아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발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집에 비유해서 언제 이를 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크게 이제 치아가 상한 경우, 치아가 상해서 발치를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치아를 상했을 때 발치를 하고, 어떨 때는 살려서 쓸 수 있는지 이제 임상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치아 주변에 잇몸 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릴 때, 대체 어느 정도 뼈가 녹았을 때 이걸 빼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터에 해당하는 치조골이 대체 얼마나 녹았을 때 이를 빼야 되나. 여기 큰어금니는 뿌리가 2개 내지는 3개가 존재하고요. 작은 어금니가 있습니다. 치아 주변에 뼈가 있겠죠. 뼈가 이 정도 높이로 있다고 할게요. 원래 이제 이 정도의 뼈가 뿌리를 잡고 있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주염이 진행돼서 치아 주위에 염증이 진행돼서 뼈가 녹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이곳을 저희가 이제 표현으로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이곳을 치근 분지부라고 합니다. 치아의 뿌리가 나눌 분자죠. 뿌리가 나뉘어지는 지는 가지지자인데요. 가지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이 부위, 여기는 이제 치근 분지부라고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잇몸뼈가 이 치근 분지부를 넘어가서 녹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치아 예후가 좀 안 좋아져요. 치주염이 진행됐을 때 이 치아 예후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뼈가 녹은 이 부위가 치근 분지부를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치근 분지부를 넘어서 이렇게 뼈가 녹게 되면 실제 잇몸 살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음식물이 끼어 들어가요. 잇몸 틈으로 들어가서 뼈 있는 부위까지 들어가는데, 치근 분지부가 뼈가 녹아 있으면 여기로도 음식물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끼인 음식물은 정말 양치질에 신이 와도 여기는 절대 못 빼요. 심지어는 치과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해도 쉽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근 분지부 밑으로 뼈가 녹기 시작하면 끼어있는 그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점점점 치근 분지부 중심으로 뼈가 더 녹게 됩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도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치근 분지부 병변이 있을 때 치근 분지부 병변이라고 표현한 거는 뼈가 이제 치근 분지부를 넘어서 녹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악화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잇몸 수술을 해서 뼈를 좀 깎아내고 여기를 잇몸을 이 밑에까지 잘라내 가지고 아예 여기를 구강 밖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여기에 끼겠지만 이때는 이제 밖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잇몸 선은 이 밑에 있는 거거든요. 잇몸이 여기까지 잇몸을 잘라내고 뼈도 좀 다듬어서 이렇게까지 노출을 시키면 여기를 치간칫솔로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터널링 시술이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을 하는데, 터널링을 했을 때 치근 분지부 병변을 이제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또 원망도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치아를 구멍을 뻥 뚫어놔 가지고 음식물도 끼고 세상 불편하게 해놨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원망도 많이 듣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잘 닦고 관리해서 분지부 병변, 이 뼈가 더 이상 녹지 않게끔 쓰는 데는 좀 불편하지만 이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터널링 시술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관리가 잘 안 되면 이쪽에 음식물이 끼면 뿌리는 머리보다 잘 썩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충치가 생겨버리고 그때는 이제 터널링이 한 의미가 없어지고, 그때는 이제 뿌리가 썩으면 그때는 빼야 되거든요. 뿌리의 충치는 어떻게 치료하기가 좀 힘들어서 뿌리에 충치가 생긴 경우는 속도도 빠르고 발치까지 금방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링도 일장일단이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아놓고 잇몸을 이 상태로 유지하고 이거를 매번 긁어내자니 항상 여긴 염증이 존재하고 또 급속도로 녹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치근 분지부를 넘어서 이제 뼈가 녹기 시작했을 때 예후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때 이를 빼느냐? 이때 이를 빼자고 했을 때 10명 중에 10명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어금니는 뼈가 이 정도까지 녹지 않는 이상 치주염으로 인한 증상은 별로 없어요. 그냥 피곤할 때 살짝 이가 들뜨는 느낌? 아니면 씹을 때 힘 받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갈비도 잘 씹고 오징어도 스트레스 받을 때 맥주 한 잔에 오징어 먹는 게 낙이었는데, 오징어 먹기가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 빼자고 하면 절대 아무도 동의 안 하고, 저도 치근 분지부 병변이 진행됐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이를 빼기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하면서 최대한 유지 치료를 하거든요. 유지 치료. 근데 이제 이것도 지나서 뼈가 이제 이렇게 녹게 되면 치근 분지부를 지나서 거의 뿌리 끝까지가 여기라면 한 중간 정도 이제 이렇게 녹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고민이 됩니다. 이걸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를 발치를 해야 될까 살려서 쓸까. 예전에 임플란트란 대안이 없을 때는 치아를 빼면 거의 대부분 브릿지를 하게 되잖아요. 브릿지라는 건 건전한 양쪽 치아를 깎아야 되는 거고, 치아에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는 거니까 최대한 발치를 늦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발치를 하면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는 뼈에다 심는 건데 이 정도 녹았을 때는 이제 관리를 해도 추후 1, 2년 안에 뼈가 녹게 될 가능성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빼면 그래도 뼈가 이만큼은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기가 좀 수월한데 뿌리 끝까지 녹을 때까지 이걸 살리는 치료를 계속했다가 이때 이제 흔들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환자분께서 빼달라고 할 때 그때 빼면 빼긴 빼는데 뼈가 이미 녹아있는 상황이어서 후속 치료를 하기가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과 의사로서 고민이 되는 순간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최대한 뭐 이치아를 안 닿게 이제 조정을 하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치아를 구강 내에서 거의 진짜 누가 봐도 안 된다 싶을 때까지 유지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2단계가 되기 전에 이 위에서 발치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유지 치료를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여기서 발치를 하는 것도 또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유지 치료에 대한 장단점, 발치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지치료는 결국 치아를 안 빼고 최대한 여기서 유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잇몸뼈가 측은 분지구 병변을 지나서 이렇게 녹았을 때 일단 뿌리가 드러나니까 많이 시리세요, 증상이. 그리고 흔들리고 씹을 때 아프고.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하려면 시린 증상, 흔들리는 증상, 씹을 때 아픈 증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힘을 받으면 아프니까 일단은 씹는 면을 다 갈아내고 안 닿게 하면 이 치아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윗치아랑 접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뼈도 살짝 따라서 올라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치아가 정출될 때. 그래서 갈다가 어느 순간 신경인대까지 노출되고 또 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신경치료를 하고 또 계속 조정을 해요. 거의 머리가 안 남을 정도로 조정을 하면 치아가 이제 따라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흔들려서 추후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발치의 시기를 교환면을 다듬어서 안 닿게 해주고 신경치료를 해서 시린 증상을 가라앉히고 하면서 뭐 1년 안에 뺐어야 될 일을 뭐 5년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치아로서의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 씹는 거잖아요, 이를. 근데 씹는 거는 이 치아로서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지치료라는 건 씹는 건 포기하고 증상을 가라앉히면서 이 치아를 구강 내에서 최대한 빼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유지치료겠고요. 유지치료 하면서 뼈가 이제 치아가 올라가면서 녹아있던 뼈가 어느 정도는 살짝 올라오는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씹는 걸 포기해야 되고 결국 치아 입안에서 이 치아를 그냥 단순히 갖고 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둔다는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는 거는 뭐 길게는 5년 그 이상도 입안에서 안 빼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뺀다. 왜? 씹는 건 포기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발치하고 뼈가 더 녹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냥 차라리 빼고 임플란트를 해서 씹는 힘을 유지시키고 기능을 회복시켜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치주염이 진행됐을 때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그 치주염에 대한 내용은 치주염이 진행됐을 때 발치를 언제 하냐, 그거는 치과의사들마다 정말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유지치료를 하자라는 이쪽에서부터 뼈가 측은분지구 병변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빠르고 뼈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증상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뼈가 더 녹기 전에 발치를 빨리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다. 이러한 스펙트럼 내에서 어느 사이엔가 치과의사들이 위치를 하겠죠. 최대한 유지를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측은분지구 병변 지나서 이제 녹기 시작했을 때 바로 빼자는 분들부터 그 빼는 기준이 점점점 뼈가 어느 정도 녹았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분까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치과의사들의 생각이 저마다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생리를 빼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치주염이 진행되면 그 예후가 썩 좋지는 않으니까요. 치근 분지부까지 지났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치주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좀 끔찍하긴 한데 며칠 전에 발치를 했던 치아를 동영상에 참고하려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래 어금니 제일 끝엔이었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갈라져 있는 부분에 뭐가 막 잔뜩 끼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갈라져 있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칫솔이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기구를 넣어서 하려고 해도 잇몸을 열고 수술을 직접 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가장 깊숙한 골, 거기에까지 들어가는 기구가 잘 없어서 이런 형태의 치아를 갖고 있는데 이 사이에 치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예후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이 검은 거는 치석인데요. 거의 뿌리 끝까지 치석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뼈가 거의 다 녹아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했던 케이스예요. 발치했던 치아의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치석이 붙어 있던 뿌리 쪽이 이쪽이었습니다. 보면 뼈가 이렇게 다 녹아 있는 모습이고 앞쪽으로는 뼈가 좀 붙어 있어서 아주 막 덜렁덜렁 흔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뒤쪽 뼈가 뿌리 끝까지 녹아있고 계속 고름이 나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끝까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뺐던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이 치아를 발치했을 때 남아있는 뼈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 뼈가 있었겠죠. 그래서 밑에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를 빼고 신경과까지 거리가 충분치 않고 염증도 있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빼고 적어도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를 기다린 다음에 뼈나 잇몸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그때 봐서 부가적으로 뼈이식이 필요하면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뭐 발치를 하자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녹기 전에 잘 얘기를 해서 이 정도만 중간 정도 녹았을 때 이 치아의 예후가 유지 치료를 하지만 씹는 힘을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뼈가 더 녹기 전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공백기를 최소화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 진료하면서 이를 뺐었는데 여기도 보면 뿌리 끝에도 다 이렇게 치석이 붙어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뿌리까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뺐던 치아입니다. 입안의 모습인데 뺐던 치아가 이제 이 어금니 두 개고요. 처음에 이가 이렇게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세 개를 걸었더라고요. 앞에 하나랑 뒤에 깎아가지고 이 네 개짜리 브릿지를 해놨는데 지금 이 작은 어금니 하나가 결국에는 어금니들이 뼈가 녹아서 힘을 못 받으니까 작은 어금니 하나가 이 네 개를 매달고선 그냥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결국에는 발치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 치아는 뼈 자체는 괜찮은데 이 4개짜리 이가 계속 잡고 흔드니까 이 치아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힘을 많이 받아서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여서 일단은 여긴 제거해서 잘라내고 이거를 발치하고 이건 임시치아를 넣어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잇몸 치료하고 유지하면 힘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아는 살리고 여기는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이렇게까지 녹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바로는 못하고 이분도 적어도 3개월, 길게는 뭐 5 내지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다 안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위에 상악동도 있어서 상악동 쪽에 뼈 이식도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환자분께서 느끼시기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발치를 했을 때는 또 막상 이제 후속 치료를 하려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이게 이제 뼈가 잘 차면 모르겠는데 뼈가 안 차고 뭐 이렇게 아물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수직적인 뼈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악동 쪽에 뼈 이식을 해서 긴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을 보면 차라리 안 된다 싶을 때 최소한 브릿지라도 제거해서 뭐 이거 하나는 빼고 이 치아는 최대한 잇몸 치료하면서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개가 매달린 상황에서 도저히 쓸 때까지 쓰다가 안 되겠어서 뺐을 때는 이 후속 치료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금만 더 일찍 이 치아 예후가 안 좋다라고 판단됐을 때 조금만 더 일찍 뺐더라면 조금 더 치료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가끔씩은 들기도 해요. 이 치주염에 관한 내용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치에 관해서 언제 이를 빼느냐 치주염이 진행됐을 때 집으로 비유하자면 터가 무너졌을 때
언제 이를 빼야 될까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제 이거는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어요. 치과 의사마다 저마다 기준이 다를 거고, 뭔가 이제 유지 치료가 들어가거나 이게 아닌 이상 환자분께서 느끼시기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뺄 때는 다음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치주염은 이 증상이 크게 없어서, 증상이 없는 치료라서, 치주염 때문에 이가 흔들려서 이거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에 열은 이거 뭐 이도 멀쩡하고 그냥 살짝 피곤할 때만 들떠있는 느낌인데 이걸 왜 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빼요? 라고 하면은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치주치료라도 유지치료라도 좀 꾸준히 받으시면서 최대한 그 깨끗하게 치석 같은 거 제거하고 소독하고 자주 가셔가지고, 이걸 유지하려면 치과에 되게 자주 가셔야 되거든요. 뭐 염증이 확 올라올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주 가셔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치료라서 만약에 그게 되시면 최대한 유지 치료라도 하시고 유지를 하는 게 옳겠고요. 일이 바쁘셔가지고 치과에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떻게 가? 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게 내가 치주염이 그렇잖아요. 터가 무너져서 빼게 되는 거지 집 자체는 멀쩡하니까, 모양은 썩은 것도 없고 치아 자체도 이 머리 부분은 깨끗해요. 단지 치아 주변에 뼈가 녹아서 빼려고 하는 거니까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설명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뼈가 측은 분지부 넘어서 꽤 많이 녹아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구나 라고 인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주염에 관해서 이제 이를 빼냐 안 빼냐 이런 내용을 할 때 처음에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치주염은. 그리고 괜히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저도 이제 난감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네요. 어쨌건 치주염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뭔가 딱 명쾌한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그만큼 스펙트럼이 있어서 이게 참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집이 무너졌을 때, 충치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썩었을 때 과연 살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썩었을 때 빼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